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제가 구독 동료 멘트를 안 했더니 104만 원에서 일주일째 정체 중입니다. 토요일 공개 방송 때 110만 꼭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달렸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머스트 닐. 네. 이렇게 해시태그가 붙어 있더라고요. 즉 무릎 발언 주어 논란이 일어나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아예 본문을 워드 포 워드라고 해서 네. 공개를 해버렸어요. 한동안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할 때 리스크가 터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순방 가기 전에 외신 리스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국빈 방문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인터뷰 논란, 저희도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주어 논란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이 발언인데요.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인터뷰 기사에 적었는데 이대로 이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의 잘못을 오히려 감싸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해외 홍보 비서관실에서 어제 저녁에 자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소위 이제 한글 판본입니다. 영어로 된 거 말고 한글로 보면 약간 다르다라는 건데 인터뷰 기사와 다르게 실제 그 한글 판본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이 빠져 있는 상태로 공개가 된 겁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추가로 여당에서 나온 건데요. 어젯밤 8시가 다 돼가지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급하게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두고 이거는 생략된 주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석 잘못해서 나온 논란이지 별거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해당 문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괄호하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게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문장 바로 뒤에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를 보면 일본 이를 주어로 넣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난번 방미를 했을 때는 듣기 평가를 시키더니 이번에는 번역 평가를 시키느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 비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제 확산이 되니까 미셸 리 기자, 워싱턴 포스트의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고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직접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을 했는지를 음성 녹취 내용을 한글로 풀어서 올렸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음성 지원이 될 것 같은 이 발언이 이제 공개되면서 정치권 논란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생각나는. 네. 성대모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다 공개되고 들통날 만한 얘기를 왜 무리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방식으로 또 감추려고 합니까? 그래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고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건지 해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게 하나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 대통령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뭐 언론 인터뷰를 하려면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정말 내놔야 될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만 정확하게 내놓는 게 필요한데 장황하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 인터뷰를 제대로 준비한 거냐라는 의문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설사 어떤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참모들이나 뭐 개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그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잡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갔다. 그리고 나간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감추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보좌를 하고 정확하게 지금 직원을 하고 있는 거냐.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오늘 해명들도 네. 그러니까 어제 유상범 그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김종구의 시선 집중에서도 같은 취지로 네. 얘기를 했고요. 어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짜 뉴스로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은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맥락이 저는 연장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혹은 참모들은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당하고 충분히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여당의 이제 대변인이 이걸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게 된 걸로 보이는 거죠. 이게 여당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합시다가 이제 합의가 가능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의 대변인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형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막으려면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정확한 내용을 함께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구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언론을 좀 우습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워싱턴 포스트 원문 기사를 보면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주어가 I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장이 그냥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쓰여진 문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통령의 발언 속에 그 발언을 그대로 옮겼을 때 이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괄호 열고 거기에 첨언을 하지 않습니까? 생략된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 했더라고요. 보면은 재패니지 이런 거 다 생략된 말들이 첨언이 돼 있어요. 데이 했을 때 데이가 누군지 헷갈릴까봐 괄호 열고 재패니즈 그렇죠. 괄호 닫고 이렇게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어쨌든 이 발언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기사를 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 기사에 지금 주어를 제대로 안 말해서 그 맥락이 이제 잘못 보도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행태이고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이미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언론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국내 언론이 이렇게 했으면은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또 벌어졌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니까 지금 어떻게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네. 워싱턴 포스트 미셸 리 기자. 이게 이제 맥락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위 내신과 외신을 분리해서 대응하던 우리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예전 전통 같으면 이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못하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변명하는 게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유상범 대변인의 이 해석이라는 게 사실상 그 오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의 해당 기자가 도쿄 지국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 지국장도 겸임하고 있는 미셸 예희 리 기자인데 미들네임이 예희예요. 그러니까 중간 이름이 예희, 그러니까 한국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예희 씨. 이 기자가 실제로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예전에 외신을 대하듯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중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해버리면 이렇게 실제로 내가 녹취 파일을 듣고 풀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직접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 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망신의 어떤 정도가 예전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외신을 예전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꾸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말은. 그래서 저는 주어가 재패니스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발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또 꼬였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거는 육탄 방어한 거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외신 인터뷰에서 한 것은 여당은 감당 못할 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육탄 방어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게 뭔지를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온 얘기다라는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해명 쪽으로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에서 뭔가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그냥 설명한 것이다. 그냥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 이상해지게 해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을 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못 해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하러 있는 조직이냐. 상당히 의문이 큽니다. 방어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하 평론가의 말씀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견제가 안 된다는 얘기고 사실상 이 발언이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 발언, 공식 입장으로 이제 비춰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대통령 발언 중에서도 요 문제가 뭐 주어가 있니 없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그 뒤에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다. 난 할 만큼 다 했다. 근데 납득 못하는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신들이 내 뜻을 또 역사와 미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국민들을 지금 탓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난 할 만큼 다 했고 난 절대 그렇게 생각 못 해. 국민들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난 할 만큼 다 했어. 당신들이 이해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저는 최선을 다했느냐, 첫 번째.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면 대통령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본인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연정하자. 근데 국민들의 반대가 심했어. 난 이런 취지였는데 그럼 뭐 못하는 거다. 그리고 접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최선을 다했냐. 두 번째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저는 추가로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예. 그 대통령이 지금 답을 해야 될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답을 해야 될 대상들은 지금 당사자들도 있지만 당사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득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이 제3자 변제라는 틀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럼요. 수없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100년 전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극단적인 어떤 얘기를 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반론하고 유리한 부분에서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려고 드는 것이냐. 좀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양극화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가셨으니까 국빈 방미 이모저모를 좀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확장 억제, 뭐 보복 핵 공격 이런 얘기까지 하셨었는데 공동성명서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어떤 문서가 나오는 거냐. 뭐 공동성명서든 별도의 문서든 어쨌든 뭔가 나오긴 나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백악관이 이거를 먼저 공식화를 했고요. 우리 대통령실도 이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이다라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성명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이제 미국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대로 확장 억제라는 거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뭐 미국이 자국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공격받은 것처럼 같은 수준의 핵전력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미국이 이 사실을 문건을 통해서 확정해 주는 것, 이거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문구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뭐 비유하자면 각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초에 우리한테 이제 해구산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이러한 태도에 사실은 원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것이 이제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인 것인데 다만 이제 국내에 핵 무장을 주장하는 여론 중에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과연 미국이 보복당할 우려를 안고서는 북한의 예를 들면 이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핵무기로 보복을 해주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자 이런 여론이 있고 그 여론에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동조하니까 미국이 달래려고 각서 써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면 각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질적인 정책적 차이는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 각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각서의 뒤에 있는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에 어떤 강화된 옵션은 어떤 거를 주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나토식 핵공유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뭔가 실효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토식 핵공유인 경우에 지금 더 강화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핵미사일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어떤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나토식 핵공유보다 그게 강화되는 그게 가능할까? 미국은 그 권한을 나누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너무 높여서 지금 나오는 성과까지도 별로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이 얘기는 동맹이나 이전에 확장 억제력 얘기한 거에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옵션, 소위 확장 억제력에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항공모함부터 이런 것들을 동해나 서해에 전개를 할 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 비용 누가 되나요? 비용도 비용이고 그 핵자산들이 소위 말하는 핵 전력자산이라고 불리는데 다 핵무기를 탑재하나요? 그것도 이제 의문이고 예. 어떤 것을 이제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보자고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자산이 전개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동해 쪽은 일본과 러시아가 또 중국도 영토 분쟁이 동해 인근에서 영토 분쟁 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수함 훈련도 하고 이미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근데 미군 군함이 들어오고 항공모함 들어오고 러시아 항공모함 들어오고 핵 탑재한 잠수함이 들어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라도 여기서 충돌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 이런 우려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우리도 저쪽이 북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하면 우리도 보복 핵 공격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핵 공격을 받으세요.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간에 전쟁의 위기, 국지전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성과다. 오늘 방미의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의 테드 서렌도스 공동 CEO를 미국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컨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조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진출하고 나서 투자했던 총액보다도 이제 2배 많은 금액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다만 지난해 2022년에 이미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투자 금액이 한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걸 곱하기 4를 하면 3조 2천억 원. 사실상 같은 금액 되는 거 아니냐. 환율 생각하면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일단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투자 결정을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거론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중간중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콘텐츠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보고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이런 보고를 받는 거는 괜찮은 건가? 여러 의문들을 따라붙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넷플릭스 국내 투자액을 제가 쭉 추계를 봤어요. 2016년 150억, 2017년 819억, 쭉쭉쭉 올라오면 2021년 5천억, 2022년 8천억 추산. 즉 2배가 조금씩 못되게 늘었어요. 2020년에는 3,300억이었거든요. 근데 4년간 8천억 원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투자 증가 추세가 감소한 겁니다. 꺾인 겁니다. 4년간 3조 3천억이면은요.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증가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즉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더 하향할 건데 끄집어 올렸다, 뭐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제가 과문해서 못 들어봤는데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김건희 여사가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얘기를 지금 정부의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왜 지금 얘기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지금 얘기합니까, 이거를?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의제라는 것들 중에 이런 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은 국가적인 역할이 필요한 거를 내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반도체, 예를 들면 바이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 뭐 이런 건데 넷플릭스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이게 대통령실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이외에 이 사안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한류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붐이어서 넷플릭스가 여기 투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김건희 여사 말고 이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